네, 회기전승이라는 말을 회원님께서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그 MZ세대 이직률 통계를 뽑아보니까 3, 4등 주니어 회기사들이 연평균 978명, 26.4%가 배를 떠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4급 항해사는 63%가 떠났고요. 4급 기관사는 73%가 이직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해양대 학생을 참고인으로 모시고 MZ세대 선언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잘 보이게끔 여기 서서. 발언 시작하면. 발언 시작하면. 네. 네. 네, 멀리 부산에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의상 참고인으로 부르겠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사관장 그리고 항해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김기원 학생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승선 예비역 제도라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이 화면에 자료를 좀 보시면요. 복무자 수가 줄고 있는데 이 실제 상황은 어떤지 조금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실제 현황은 지금 현재 육군 복무 기간이 36개월에서 18개월로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승선 근무 예비역은 현재 그대로 3년 그대로입니다. 36개월입니다. 승선하지 않았을 경우 유급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복무 기간이 포함되지 않아서 3년 이상 4년까지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형평성의 문제를 삼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고 현재 남은 복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2년 정도 승선한 이후 사회 복무 요원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해기사는 특성상 같은 공간에서 굉장히 장기간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직무 스트레스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 이 선상의 생활은 어떤지 또 혹시 노동인권 교육은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일반 직장 생활과 별 다른 모습은 없지만 선박이라는 것이 안전 운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철저한 수직 체계가 구성됩니다. 문제는 청년들이 이러한 철저한 수직 체계가 업무 외 시간에도 작동하기 때문에 개인의 시간이 많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을 불만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랑 혼승을 했을 경우 외국인들의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거나 여성들을 향한 성희롱적 발언,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의무화된 교육이 시행된다고 하지만 그런 교육들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 자료에 따르면 수상 운송업 종사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5위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수면 장애가 9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짐작은 하고 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은 어떤지 직접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승선을 하게 되면 중상이나 상해를 입은 선원들의 사례를 메일로 받거나 그런 경우를 보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면 선원들도 불안감을 가지게 되고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걱정들도 많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선박이라는 곳이 잠시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작은 사고가 큰 사고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신경을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서 오는 체력 소모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박이 항해를 하게 되면 항상 바람이나 파도, 조류 같은 외력의 영향을 받아서 항상 동요하게 돼 있고 정박하지 않는 이상 소음이나 진동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장기 승선을 기피하는 이유가 또 들려주신 그런 사례에서도 드러나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족과 사회와의 단절 그리고 열악한 근로 여건 또 육상과의 임금 격차 등이 크게 작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상황 좀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네, 일단 승선을 하게 되는 이상 가족이나 친구, 사회와의 단절은 해결할 수 없는 난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통신 기술의 발달로 선내 인터넷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가족들이나 친구들, 사회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육상에 비해서 속도가 많이 느리고 그리고 사용자가 많이 몰려있을 경우 접속이 끊기거나 사용을 아예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할당된 데이터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 용량을 초과할 수 없어서 개인이 직접 적지 않은 금액으로 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육상과의 임금 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초임 사관의 경우 뭐 많은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선원들이 느끼는 업무 강도와 업무 환경에 비해서는 적다고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니어 사관이 됐을 때도 동일한 경력 기간의 육상직과 비교했을 때 임금이 역전되거나 오히려 동일한 비슷한 임금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청년들이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탈 이유가 없다. 그런 박탈감으로 장기 승선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급 휴가라든가 이런 복지 수준은 해외 상황도 아마 이미 파악하고 있을 텐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네, 해외 선사 같은 경우에 3on, 3off라고 해서 3개월 승선, 3개월 휴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3개월이 모두 유급 휴가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선언법으로 8개월 지속적으로 승선했을 경우 4개월 안에 휴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사실상 12개월까지 승선할 수 있으며 항해 중일 때는 휴가를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그런 단서 조항 때문에 12개월 이상까지 승선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장관님. 예. 네. 참고인 말씀 잘 들으셨죠? 예. 그 승선 예비역 제도, 또 선원 복지, 노동 인권 문제, 임금 이 다양한 문제로 MZ세대 선원들이 배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이야기를 선원 정책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선언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도 지금 선언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해수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뭐 정책적으로 이 네. 회기 전성 문제 예. 마지막으로 참고인 하신 말씀도 장관님 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회기 전성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이 회기 전성 문제를 제가 있는 기간 동안 최소한 그 방향성만이라도 반드시 제시하겠다라는 걸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고서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발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해운을 통해서 물류의 99.7%가 이루어지고 있고 에너지 원료 운송의 거의 100%가 해운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에서 해운은 심장과 같고 선원들은 그 심장을 뛰게 하는 혈액과 같습니다. 선원들은 외화 획득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고 가족과 사회를 뒤로한 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5위의 해운국 그리고 세계 1위의 조선국인 대한민국은 다른 여타 해운 선진국들에 대한 선원의 대우에 대한 것과 비교가 많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해운 후진국인 것 같습니다. 선원을 경시하면 해운이 무너지고 해운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입니다. 부디 해기사에 대한 처우가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고 국민적인 인식 변화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선원의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마지막 말씀 특별히 마음에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장관님께서 하신 이야기들 제가 다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새겨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사실상 어려운 문제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풀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 계속 경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예.